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341조의 3, 자기 주식의 질치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 자기 주식 취득은, 뭐,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 목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권 설정을, 자기 주식을 질권 설정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자기 주식을 질권 받는 것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있죠. 회사에 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 주식 총수의 얼마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받더라도. 그렇지만 예외적으로요. 이런 경우는 20분의 1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합병됐다든지 다른 회사 영업에 전부 양수되는 경우라든지 회사의 권리를 시행할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해서 질권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별 내용 없고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거. 요 점은 꼭 알아둬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자기 주식 취득했을 때는 뭐 즉시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어, 즉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가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에 처분할 때는 다음 사항으로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할 주식의 처분 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처분 방법, 알겠죠? 처분 방법과 상대방 등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누가?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래서 자본 감소 절차, 상법에 규정된 자본 감소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주식 투자할 때, 그렇죠? 또 하나 비교할 것은 모자 회사 관계에서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예외적으로라도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했을 때 6개월 이내 처분하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와 비교한다. 그래서 98번 가보시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특정 목적인 자기 주식 취득이 아닌 이상 지체 없이 주식 시효 절차를 밟아야 된다. 없습니다. 주식 실처 즉시 받을 필요 없고 이 사회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대충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회사에는 모회사 주식 취득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어, 다른 회사의 발행주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모회사로 가고요. 그런 경우에 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 즉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 빼고 어떤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영업의 전부 양수. 그 일부 양수 아니에요. 전부 양수라는 때 회사의 권리를 시행할 때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요. 만약에 취득한다면 이 항에서 6개월 내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요. 4번 가보시면 그럼 모자 회사 관계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모자 회사 관계로 보는 거예요. 다른 회사 발행주 100분의 50을 초과한 주식 가진 주식을 만약에 모회사 및 자회사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다른 회사는 이 법 적용할 때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이 말이거든요. 모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둘이 합쳐서 다른 어떤 A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A 있잖아요. 이 A는 어디에? 이 모회사의 자회사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이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또 자회사가요. 이런 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의 뭐 B 회사의 50%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B는 어때요? 이 모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모자회사 관계이기 때문에 B도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조문이 그렇게 풀이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번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의 60%,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의 60% 갖고 있기 때문에 A와 B는 무슨 관계예요? 모자 관계죠. 근데 C 회사의 주식을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 회사가요. 그다음에 B 회사가 C 회사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모회사인 A 회사와 자회사인 B가 이 C 회사를 또 50% 이상 소유하고 있죠. 이랬을 때 C는 어때요? A 회사의 자회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는 어때요?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이다. 서로 다른 회사끼리는요, 주식을 취득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 가능해요. 취득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취득이 10분의 1을 초과했어요. 다른 회사 B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했어요. 그때는요, A 회사는 B 회사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통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의결권에 가보면 알겠죠? 여기 의결권 제한 나와있죠? 369조의 3항에 가보면 이렇게 될 경우에 B는요, 이 A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의결권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의결권이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랬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전부 다 아는 거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주식의 소각이다. 주식을 태워 없앤다. 주식을 상실시킨다. 그죠? 자본금 감소의 주식 소각은요, 당연히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 소각할 때는 그렇지 않죠? 압축에 받잖아요. 그죠? 받던 거 이사회 결의로 이제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알아두시고요. 이런 자본 감소에 관해서는요, 주식 병합 절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됐어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종류 주식이 나왔네요. 344조. 회사는 여러 개 다양한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익배당, 자녀재산 분배,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상환 전환에 관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종류 주식은 애초에 뭐를 전제하고 있죠? 주주 평등의 원칙의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주주 평등의 그죠? 예외라고 일단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외 규정이다. 일단 그리고 종료주식 발행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정관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정관에 종료주식 내용수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할 수 있고 사망에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종료주식 발행할 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신주의 인수, 병합, 분할, 소각, 회사 합병, 분할형 주식의 배정에 관해서 특수하게 정할 수 있어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정관에 둬야 되지만 정관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종류에 따라서는 신주, 인수 등등에 대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조문이 있다는 것이고 주식의 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종류주총회도 둘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익배당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 주식이다. 회사가 이익배당에 관해서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정관의 규정에 두면 가능해요. 또 자녀재산 분배에 관해서 내용이 다른 주식을 정관의 규정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결권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 주식이다. 그렇죠. 의결권을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의결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해도 내가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 이유에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또 어때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싶은데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했을 때 또 우리 기업을 침해하거나 경영에 간섭하거나 할 자들이 이 주식을 취득할 가능성이 크죠. 그럴 때 경영권의 안정을 위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또 발행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많이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죠? 일정한 제한을 두게 됩니다. 너무 많이 발행이 되면 회사의 소수 주주가 그 회사를 독점해서 계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은 초과 못합니다. 알겠죠? 4분의 1 초과 못하고요. 만약에 이게 4분의 1 초과하잖아요. 그럴 때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행된 주식을 자기 주식 사들이시 사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이러한 4분의 1 초과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겠죠.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1항에 보시면 정관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주식은 상환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상환하면 안 되죠. 자본 충실 책임 원칙 방합니다. 상환하게 되면 뭐와 같아져요? 사채와 같아지는 거죠. 그죠? 사채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상환 주식을 발행합니까? 그렇죠? 이 자본금을 건들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당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주식을 사들이거나 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소화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인정되지만 이 상환 주식은 반드시 자본금을 건들면 안 되고요. 회사에서 이익으로 회사의 이익 배당금이 있을 때 그걸로 소화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관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등등이 잘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이 주식은 발행을 하는데 회사가 상환한 주식이고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으로 두 종류가 발행됩니다. 근데 이 두 종류 발행되는데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또 2번, 2항 같으면 어때요? 회사가 발행하는, 아니, 회사가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환 주식이에요. 그럼 회사가 주체죠? 회사는요, 주식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요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회사 상환이 아니고 요겁니다. 이거 잘못했고요. 1항에서 2항은 요건 뭐냐면, 상환 주식을 발행할 때는 회사는 상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그 사실을 주식의 주주명부의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환 주식은 주주 평등의 원칙 예외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통지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회사는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회사는 정관의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주면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항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상환하는 그런 주식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은 회사는 상환 주식의 취득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에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되는데 요거는 상환할 때 있죠. 현물로 상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상환은 현물로 상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로에 보면 다른 종류 주식은 제외한다는 거죠. 만약에 상환을 할 때 다른 종류 주식을 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그거는 전환 주식과 같아져 버리잖아요. 전환 주식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전환 주식 해버리면 상환 주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물로 교부할 수 있지만 현금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종류 주식은 제외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현물로 준다 하더라도 장부가의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알아주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107번, 108번 한번 풀어볼게요.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료주의 경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잖아요.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면 상환 상환금 줘야 되고 그럼 주주는 어때요? 상환금을 지급받는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상환받고 주식 넘겨주는 것은 동시행 관계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시차가 존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회사가 아직 상환금을 주지 않아요. 물론 주주는 어때요? 상환 청구를 했어요. 상환 청구를 하는 순간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상환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상환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아직 주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23번에 108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료주의 경우 어, 상환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환권을 행사한 즉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과 동시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전환에 관한 주식이 있거든요. 주식 전환에 관한 주식. 회사가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주는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 종류 주식을 바꿔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가능하죠? 그리고 이항 가보시면 회사가 종류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회사 전환 주식이죠. 위에 거는 주주 전환 주식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때는요. 이항의 같은 경우는 어, 전환을 했을 때 회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전환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여러 전환됐다는 사항을 누구에게? 주주에게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 통지 규정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회사 전환 주식 같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절차가 있지만 만약에 주주 전환 주식 같으면 통지 절차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주가 바로 전환 청구하면 바로 회사에서죠. 전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전환 청구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항 가보시면 이 전환 청구는요. 형성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환을 청구하자마자 다른 주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새로운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수권 규모를 갖고 있어야겠죠. 새로 발행할 주식 수만큼은 어때요?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 정관에 정한 종류 주식수, 새로 발행할 주식수는 항상 전환 청구 기간 또는 전환 기간 내에 그 발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유보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유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환주식 발행 절차 됐고요. 전환을 위해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은요. 당연히죠. 전환 전에 주식 발행가액하고 새롭게 신주가 발행되는데 그 신주 발행가액은 같아야 되겠죠. 전환 전에 주식 발행가액이 10억이었다. 그러면 전환 청구하면 어때요? 다른 주식 딱 바뀌는 순간 어때요? 그것도 10억이어야 되겠죠. 신주식 발행가액 같아야 된다. 그런 것도 알아주시고. 전환의 효력 발생은 어떻게 하느냐?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때는 청구한 때,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때는 주권 제출을 위한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이 끝난 때,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이 끝난 때, 주권 제출을 위한 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제출할 때가 아니에요. 끝난 때 전환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알겠죠?
그걸 알아두시고 주주 명부의 폐쇄 기간 중에도 전환 주식의 주주는 뭘 할 수 있다?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전환권 행사해서 바로 주주가 되지만 그 기간 중에 총회 결의에서는 어때요? 의결권 행사할 수 없어요. 이거 알아두시고 밑에 판례 보시면 그러면 109번 한번 볼까요? 이거 전환 주식의 경우 전환 주식에 대해서는 재발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렇게 해서 합니다. 어, 상환 주식 경우와는 다르게요. 전환 결과 발행되는 주식 수는 미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지만 그쵸? 수권 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교체한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멸된 주식 수만큼 전환권이 해제된 상태로 부활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소된 주식 수만큼 재발행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어쨌거나 해석상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환하면 등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주주명부에는 예,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주한 중위 종료수 이런 것들 적어야 된다. 그죠? 됐습니다.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주주 명부 둘 수 있는데 이 전자주주 명부는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문서로 주주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는 이사회가 아니고 정관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전자주주 명부에는 주주 명부의 기사항 외에 전자 우편 주소를 적어야 된다. 알겠죠? 전자 우편 주소를 적어야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주 명부 효력입니다. 주주 명부는요. 주주 명부에 기재하게 되면은 주주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최고는 반드시 주주 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자로부터 통지받은 주소로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주주 명부의 면책력입니다. 알겠죠? 주주 명부에 기재된 대로 주소로 발송하게 되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법원지에 나왔던 건데 이건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도달한 걸로 간주한다는 거죠. 도달한 걸로 간주, 도달주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12번 보면 문제가 이렇게 됐죠. 주주 또는 질권자의 통지 최고는 주주 명부에 기재한 주소 그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를 하면 되는데 이때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한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니에요. 본다에 본다. 알겠죠? 간주입니다. 도달 간주한다. 그죠? 도달한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간주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주 명부 폐쇄의 기준일은 어, 주식이 양도가 자유롭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을까가 문제되는 건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거고요. 딱 일정 한 날을 정해서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어떻게 한다? 주주로 인정해서 주총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주주 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아니면 일정 한 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를 행사할 자를 주주 또는 질권자 볼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요 앞쪽을 여기 있죠. 앞쪽을 우리가 뭐냐면 주주 명부 폐쇄 기간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주주 명부의 기준이라고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은요, 3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3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일 정한 거 있죠. 이 기준일은 이겁니다.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이다. 만약에 여기가 12월 31일이다. 그럼 이 앞쪽 있죠. 주총회가 12월 30일이다. 그러면 이 앞쪽 어때요? 앞쪽 3개월 내에 일정한 날을 정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요게 일정한 날입니다. 요게 기준이지. 알겠죠? 3개월 안에 한 날짜를 정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게 기간이나 날을 정할 때는요. 기간 날에 2주한 전에 공고해 줘야 돼요. 알겠죠? 공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관으로 정하게 되면 이미 공시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공고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됐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권의 발행의 시기다. 주권은 그럼 언제 발행하느냐? 우리 앞쪽에 한 번 본 적도 있지만 주권은 회사가 성립 후 지체 없이 신주 납입 기일 후 지체 없이 그죠? 그겁니다.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은요. 회사 성립 후나 신주 납입 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고요. 사망에 가보시면 그 기간을 그죠? 발행할 시기를 위반하게 되면 그 발행한 주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효가 된다는 거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권의 기재사항이다. 주권 있죠? 이 종이에 주권에 기재한 사항을 우리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뭐 상호, 회사 성립 연원리, 발행할 주식 총수, 한 주의 금액, 종류 주식의 종류와 내용, 그다음 주식 양도에 관한 이사회 승인 규정 이런 것들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기명단을 하냐면 대표이사가 기명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주식은 사실은 이사회 결의를 하지만 대표이사가 진행해서 주권을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 117번을 가보시면 문제가 판례가 나왔던 건데요. 대표이사가 권한은 맞아요. 정관에 규정했었는데 뭐냐면 정관에 종류 주식을 이렇게 발행한다고 정했어요. 근데 그 주권과 다른 주식을 어때요? 발행을 했어요. 이건 정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발행된 것이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무효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왜냐하면 단체법적 법률 관계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발행해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무효라고 하게 되면 법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효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아닌 상무이사가 어떤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거는 무효가 됩니다. 알겠죠?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전자등록이다. 우리 전자 주식 있죠? 전자 주식을 우리 상장회사에는 좀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비상장회사 그런 거 아니고요. 마찬가지 비상장회사도 주식을 전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하면 돼요. 그리고 주식이나 양도나 입질 같은 것도 질권 설정도 전부 등록하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요, 전자등록부에 어떤 추정력을 부여합니다. 적법한 전자등록부에 기재되면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해줘. 이 추정 조항에 의해서 뭐죠? 선의 중대한 가실 없이 만약에 신뢰하고 등록을 보고 등록을 믿고 권리를 취득한 자는요,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합니다. 이걸 우리 전자등록에 대한 선의 취득 조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면 돼요. 이 전자등록도 어때요? 똑같아. 일반적으로 똑같이 예, 그죠? 전자적으로 등록되었을 때는 일반적인 주식 양도나 동일하게 보시면 된다. 이쪽 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58조의 2에 가보시면 주권의 불소지 제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물인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 장수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분실 염려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겠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정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면 정관으로 주권 불소지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는 거죠.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해서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거 주권의 불소지 제도라고 해요. 알겠죠? 불소지 신고 제도라고 하죠. 엄격하게는. 그 신고 있는 때는 회사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뜻을 주주 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회사는 주권을 이제 발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을 때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을 때는 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서 보관시켜버리는 거죠. 회사에 주면 됩니다. 그럼 회사는 그 제출한 주권을 어때요? 무효로 하거나 소화시키거나 아니면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명의개설대리인데 맡긴 그 물건, 주식이 분실되거나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손해취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손해취득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소각시켜버리면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 내용. 그리고요, 조심할 거는 이렇게 주권 불소지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주식을 발행받거나 반환받아서 그것을 양도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양도하는 예외를 여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얼마든지 발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서 양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뭐 119번 조문 문제입니다. 주권 불소지 신고에서 회사가 주주 명부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뜻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잖아요.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뭐 주권의 점유 취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권의 채권 판결 재발행인데 주권을 분실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공시채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채권 판결을 받아야 돼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식을 분실했기 때문에 주식을 새로 발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반드시 채권 판결을 받아야만이 어때요?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분실된 그 주식이 돌아다니면서 이중으로 어때요? 주권이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 판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다. 이 포괄적 교환 내지 포괄적 이전은 어때요? 예, 모자회사 관계를 만들어. 다시 해서 완전 모회사, 모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건데 포괄적 교환은요. 기존 있는 회사들끼리 서로 모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A 회사에 있고 B 회사가 있다. 그죠? B 회사가요. 이렇게 모든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거면 넘겨줍니다. 넘겨줘 버리면 A 회사는 어때요? B 회사 주식을 거의 뭐죠? 100%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모회사, 완전 자회사 되는 거죠. 여기에 주주들은 어때요? 여기 A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포괄적 교환이라고 모자 회사를 만드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문 읽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별건 아니죠. 포괄적 교환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는 완전 모회사가 될 수 있다. 다른 회사는 완전 자회사란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 자회사 되는 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 교환에 의해서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에게 이전하고요. 그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 교환을 위해서 대가로 뭔가를 발행해야 되죠. 이게 신주를 배정하는 거죠. 그죠? 신주를 배정받거나 아니면 자기 주식을 이전받을 수 있어요. 이거 신주 주거나 아니면 자기 주식 알겠죠? 자기 주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서 여기 있는 주주는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뭐 그런 내용들이니까 간단한 예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방법은 어떠냐? 방법만 조문에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합병 등과 거의 똑같아요. 첫 번째는 주식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주총회 승인을 받는데 이 주총회는 특별계로 받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교환 계약서에는 법정사항을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환을 인해서 만약에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그러면 주총회 특별결의, 종류주총회 외에 세 번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죠. 그리고 6항을 가보시면 이 자회사 모회사 관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되는 재산이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럴 때는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는요. 그 지급을 위해서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취득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 모자회사 관계에서는 항상 그가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죠. 예, 그 내용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교환 계약서 공시한다. 그죠? 공시하면 주주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요,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식 매수 청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총결의 이사의 결의했을 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죠. 의결권 없는 주주도 포함해서 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주총회에 참가할 필요는 없고 총회 결의로부터 20일 이내에 있죠? 매수 청구하면 되는 거죠. 또 특이한 거는 또 간이 주식 교환, 우리 간이 합병 있잖아요. 동일한 구조입니다. 간이 주식 교환에 공고 통지한 날부터 2주 내에는 서면으로 반대 통지한 주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이 주식 교환이 있고, 예, 간이 주식 교환에서는 어때요? 반대 주주의 주식 매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조문은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간이 주식 교환 그래갖고 360조에 구가 나와 있죠.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에 있거나 자회사 기준한다 이거는 그죠? 우리 합병에서는 소멸회사 기준 했지만 여기는 어때요? 완전 자회사 기준한다.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 동의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90%를 이미 완전 모회사 되는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총의 승인을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사의 승인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물론 이 부분은 공고를 해야 됩니다. 됐고요. 그렇게 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식 교환이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 소규모 합병 받잖아요. 똑같아요. 똑같고요. 거의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럼 우리 앞쪽에 봤듯이 소규모 주식, 소규모 합병에서는 우리가 반대 주주 주식 매출가 인정되지 않았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 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교환 사항을 사후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모회사의 이사 감사의 임기는 주식 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해임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좋은 문제로. 그 다음 주식 교환 무예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청산인은 주식 교환의 날로부터 6개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원고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채권자가 빠져 있습니다. 알겠죠? 채권자 빠져 있어요. 우리 합병 같은 데는 채권자 있었죠. 합병의 승인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합병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긴 채권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주식 교환 자자 하시면서 주식 포괄적 교환에서는요. 채권자의 피해를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가 일단 없어요. 채권자 보호 절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때요? 보호 절차를 받지 않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가보시면 124번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회사의 채권자는 교환의 날로부터 6개월 내 소만으로 주식의 교환을 모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다. 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완전 모회사, 기존 회사끼리 서로 모자해서 관계 만드는 것을 포괄적 교환. 새롭게 모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포괄적 이전이라고 합니다.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있대요. 자기의 주식을 전부 넘기면서 B라는 완전 모회사를 어때요? 설립하는 거예요. 설립. 알겠죠? 설립하는. 그리고 A는 어때요? 완전 자회사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포괄적 이전에 넘겨준다. 서로 교환하지 않고 넘겨주는 거죠. 그 정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포괄적 교환하고 완전 똑같은데 다른 점은 좀 살펴봅니다. 이전 계획서 작성하고 주총에 승인받는 거 다 똑같아요. 부담이 가중될 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전 계획서 공시하는 거 이런 것들 뭐 잘 안 보셔도 되고 시효 절차 이런 등기도 잘 안 보시고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주식교환 규정 준용 교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반대주의 주식 매입 청구권 이런 거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전 무효에서도 이렇게 6개월의 소만으로만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예,
간이, 우리가 간이 이전 있죠? 간이 이전, 이런 건 없습니다. 소규모 이전도 없죠. 왜 그럴까요?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겁니다. 그죠? 새로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간이 이전, 소규모 이전,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 포괄적 교환과 다른 점이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